오늘은 신년의 금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도에 뭘 먼저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니까 역시 그 삼일체 건강법 가운데 뇌와 척추, 이게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부장기, 사지경맥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뇌와 척추, 이것을 또 가장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우리가 첫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영성을 지니게 된 게 우리가 코에 이제 어떤 부러지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뇌와 척추라는 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얼굴이 쑥 있는데 얼굴의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코가 있죠. 코 이제 한가운데 코가 있는데 코는 코 혼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위에 눈하고에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수직적으로 눈과 행적으로는 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의 관이 뭐지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루관, 눈물이 계속 고인 것이 이렇게 호흡에 의해서 이 비강내로 들어오게 되는, 배출되는 그런 기능과 귀의 중위에 그 고막이 있잖아요. 고막 내 압력을 이 몸 상태하고 잘 맞춰서 잘 들리게 해주는 그 뉴스타키오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호흡을 이렇게 깊게 쉬고 깊게 내뱉고 하는 그런 호흡을 계속했다라면은 이 현대인들은 훨씬 건강할 텐데,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입시 봐야 되고 직장 취업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또 뭐 이렇게 눈치 보여야 되고 이런 그 위기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숨죽이게 되고, 그래서 복식호흡이 흉식호흡으로 변하고 또 코호흡이 자는 동안에 입을 벌리게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또한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숨을 쉴 때 코로 쉬면 좋은 점이 뭐냐? 코로 원래 쉬게 됐는데 코로 숨을 쉬게 되면은 코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이 측면에서 제일 밑에 하비갑계라는 펜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가 중비갑계, 그 위에가 상비갑계, 눈하고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이 비갑계라고 하는 것이 비공을 이제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 해가지고 숨길을 형성해줘요. 그 숨길에 따라서 우리 몸에 또 아주 특이한 구조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두개골이 이 통뼈인 것 같은데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여기 전두동이라고 그럽니다. 이 옆에 상악도 이게 광대뼈가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저 구강 후 상방에 보면은 저평동이라고 있어요. 내 기저부를 형성하는 이런 바닥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거기에는 저평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다 구멍이 비강으로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상중하 비각계가 이게 펜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냥 공기에 어떤 습도만 유지하고 어물만 걸러내는 그런 선모의 작용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기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아까 그 구멍들에, 비어있는 공간들에 싹 잘 흐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전두동, 상악동, 저평동, 그리고 코조 안쪽에는 채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골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후신경이 나오지요. 그런 공간들은 그냥 그 뇌를 식혀주는, 이 머리를 식혀주는 역할뿐만 아니고 순간적으로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셨을 때, 지금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죠. 그래서 저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었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외부의 찬 공기 영하 12도 정도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면 폐가 상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가지고 있던 공기들이 착순환이 되면서 순식간에 우리 몸에는 기관지 거쳐 폐로 들어갈 때에는
습도가 한 80% 이상, 그리고 온도는 35도 정도, 이렇게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 숨을 안 쉬고 흉식 호흡하면서 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문제가 많아져요. 뇌가 냉각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두통이 생깁니다. 두통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아까 비루관이 있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눈물은 나는데도, 흘리는데도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눈물이 나는데. 예. 뿐만 아니라 또 이명이 생긴다. 이명이 생기고 또 가는기가 먹게 되고. 예. 물론 이제 가는기라든지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림프도 같이 봐야 됩니다. 림프도 이제 호흡에 의해서 정화되는 몸에 의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호흡에 의해서 뉴스타기어관이 좀 막히는 것에 대한 것을 관점을 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로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주로 너무 코도 열려 있으니까 숨을 쉬지만은 입도 같이 벌어져 버리면은 기류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입에 대한 문제도 입에 구취가 나요. 왜? 구강 건조가 생겨가지고 입에는 침이 늘 이렇게 있으면서 세균도 커버하고 면역 기능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건조했으니까 세균들이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들. 그러면서 잇몸이 자꾸 상해요. 낮아져. 그리고 잇몸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호흡을 하지 않고 입호흡으로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구조들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비동과 비광의 이제 연결구에서 여기에서 이제 요 상악동은 여기 구멍이 이제 보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는데, 이 상악 전두동에서 이렇게, 또 저평동에서는 이제 뒤쪽으로, 또 사골봉수에서는 또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이제 제가 비갑계, 상중하 비갑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중하 비갑계에 대한 그림도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렇게 하, 중, 상 비갑계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코 저쪽에 있는 각 동들, 여기가 이제 저평동, 상악동 약하게 나와 있죠. 전두동, 이런 데를 냉각시키는 그런 구조로 됐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이것이 이제 뉴스타기어관입니다. 귀하고 구강하고 연결되는 구조이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아래로 경사가 되어 있는데, 그 신생아들 보면은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수평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아래 하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게 좀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 물질이 잘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래에서는 또 공기가 이게 샥 입구에서 지나게 되면은 마치 피리 부는 거나 파리약 굽는 것처럼 그 베르누이 원리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음압이 생겨가지고 분비물들이 잘 이렇게 비강내로 구강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눈에서 요 옆으로 요리 비루관이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런 코 호흡을 제대로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비통사혈법입니다. 비통사혈법은, 비통이라는 부위는 콧볼 있죠? 콧볼 여기 만지면 뼈가 하나 이게 딱 잡혀져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바로 그 손톱 라인을 타고 이렇게 쭉 비중력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방시키지 않고 하방시키지도 않습니다.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반대쪽 유양돌기쯤이나 이쪽을 보고 슉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팍 빼주고, 이게 두 코를 하는 동안에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참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돼요. 쭉 빼고 또 반대쪽 바로 쭉 빼고 해서 출혈된 것을 받아내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서 아까 그 상중하 비각계라든지 비각 내에 있는 염증들이 굉장히 많이 소실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호흡이 잘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통 사혈을 했을 때 어느 부위가 그 사혈이 되는가 하면은 퀴셜바흐라고 하는 에리아, 그래서 리들 에리아라고 많이 말을 해요. 예, 거기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전두동 앞에서 또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저평동 그 아래에 그 혈관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게 나오고 또 이제 여기 상악에서 올라가는 혈액 또 상순에서 올라가는 혈액이 잘 모이는 그 에리어가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코피도 납니다만은 코피는 이제 표피에서 나오는 거고 좀 심부에 있는 동맥들이 이제 자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사일법은 좀 틀려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게 되면은 한 소주잔으로 한 3분의 1잔 정도 이렇게 되게 배출이 됩니다. 좀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뇌 기저부에 있는 혈액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맑아요. 머리가 맑아지고 아까 코호흡을 오래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한 번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효과를 좀 우리가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좋고, 그걸 한 몇 번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 뭐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해주고 나서 그 소금 양치 한 다음에 저녁에 잘 때 마우스 테이핑 요법을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건강 관리를 해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한번 상담하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금진항에서 우리가 1박 2일 특강하면서 한 20년 전에 이 비통사혈법을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이 아주 DVD에는 완전히 홀 영상으로, 유튜브에는 조금 요약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DVD나 그걸 또 USB로 저장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 영업부에서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좀 실기로 여러분들 좀 코를 좀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